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 정시 컨설팅 15번째 시간으로 충원율과 가나다 군이동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하이퍼리뷰어에서도 입시 컨설팅, 정시 컨설팅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짧게 준비해서 영상을 가능한 끝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점들을 느꼈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인문계와 자연계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발생이 되어지는 충원율과 그 구조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더 나은 성적으로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충원 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꼭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과 중하위권의 대학의 유형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설명을 드리는 건 인문계와 자연계의 군이동의 변화가 다르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특히 인문계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대학 중심으로 이동이거든요. 대학 중심이라고 한다면 하위 학과에서, 하위 대학에서 상위 대학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집 단위를 가장 높은 지면 상향 이털 지점을 우리가 아웃 구간이라고 하고, 좌우 군이동 지점을 트랜스퍼 구간, 그 다음에 상향 유입 구간을 인 구간이라고 하게 되어질 때 결국은 아웃 지점에서 인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변화가 있죠. 다시 말하면 문과는 하위 대학에서 상위 대학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상위 대학에서 하위 대학으로 학과 부정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사실상. 물론 일부는 100%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결국은 뭐냐면 서강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에서 연세대학교 고려대로 이동할 때 연대나 고려대학교 어문계열이나 아니면 철학과에 합격했었을 때 서강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이나 경영학과를 선택할 여지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과는 대부분 대학 중심의 이동이기 때문에 하위 대학에서 상위 대학으로 이동하고 결국은 대학 중심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시 학과 선택에 따라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충원율이 하위 구간에서는 잘 발생이 되지 않는 게 인문계열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구간으로 가면 이 구간 내로 진입하면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지점이 바로 트랜스퍼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은 합격을 할 수 있으나 대학도 마음에 안 들고 학과 선택도 모호한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좌우 군이동을 통해서 학과 선택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으로 가면 충원율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에요. 충원율이. 가운데 지점으로 가면. 그리고 상위 구간으로 가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웃 구간에 진입을 하면 내 성적이 어떤 대학의 상위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 학생들의 목적은 이 대학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이 대학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빠져나가는 지점이에요. 그렇죠? 빠져나가고 결국 대학 중심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학과 선택에 따라서 되돌아오지는 않아요. 결국은 충원율이 가장 높게 발생이 되는 시점은 문과에서는 당연히 상위 구간,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지점에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고 하위 지점에서는 좀처럼 충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가 합격을 기대한다, 충원율이 높은 지점을 찾는다, 그러면 결국은 상위 지점에 원서를 쓰게 되는데, 이 위험성은 상위 지점은 허수 지원들이 많이 몰리고 경쟁률이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 허수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원서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성적이 이 모집단이 밖의 성적이라면 실제 합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실상 추가 합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트랜스퍼 구간이다. 상위 70%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문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연계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냐? 자연계의 특징은 대학도 중요하지만 학과 선택의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인문계열은 대부분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인문계열은 하위 대학에서 상위 대학으로 학과 선택에 따라서 대학의 필요에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동하고 결국은 대학 결정으로 끝나죠.
다시 학과 결정으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인문계열은 하위 구간의 충원율이 높지 않다.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자연계열은 특징이 대학에서 대학으로 이동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아웃 구간에 있는 대학의 학과들은 대부분 상위 학과죠. 그렇죠? 전기전자나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나 등등 상위 학과고 위쪽 대학으로 가면 하위 학과가 어떤 학과냐면 대부분 비인기 학과에 해당이 돼요. 건축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의 학과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학과 선택을 했지만 학과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 구간에서 자연계는 충원이 발생이 된다. 왜 충원이 발생이 되어진다? 대학으로 선택했다가 학과로 이동하기 때문에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도 대학의 높낮이에 따라 달라요. 인서울 할 수 있는 범위의 대학들, 다시 말하면 상명대나 명지대나 세종대, 국민대 또는 숭실대학교, 광운대, 서울과학기술대 이쪽의 라인 정도. 이게 올해 입시에서 가장 어려운 라인인데 이 라인은 대부분 대학도 중요하고 학과도 중요하지만 이 라인이 대부분의 중심이 대학 70, 학과 30 정도의 비중으로 대학교의 비중과 학과의 비중을 둔다면 상위 구간으로 넘어가면 다시 말하면 중앙대학교, 한양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라인으로 넘어가면 이때는 대학 50, 학과 50이 돼요. 그만큼 상위 구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과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두게 되고 하위 구간으로 떨어지면 사실은 대학의 비중과 학과의 비중이 어떻게 된다? 대학의 비중이 더 높아지죠. 그리고 더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학과 관계없다. 어디든지 붙었으면 좋겠다. 인서울 했으면 좋겠다의 지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원서를 쓰는 지점에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과 학과의 선호도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위 구간은 대부분 어떻게 들어오냐면 상위 학과에서 바로 하위 학과로 돌아오죠. 하위 학과로 들어오고 여기서 고민을 해요.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하지만 상위 대학으로 넘어가면 중앙대 이상의 대학으로 넘어가면 하위 대학의 상위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 상위 대학 하위 학과에 원서를 쓰지 않아요. 왜? 학과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지점에 원서를 쓰냐면 트랜스퍼 지점부터 원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 실제 경쟁이 시작되는 지점,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점은 바로 트랜스퍼 구간부터 진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하시면 내가 추가 합격을 위해서 원서를 쓸 때 어느 지점에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의 대학들부터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은 상위, 전년도 2023학년도 상위 누적 점수, 상위 환산 점수 제일 높은 지점부터 제일 낮은까지를 2023년도 충원율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2023년도의 환산 점수, 2023년도의 충원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2023년도가 전체를 다 대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2023년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상위대학과 중하위권 대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문계열, 연세대학교 상위 구간은 하위 구간의 충원율이 거의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문과에서 이동을 하는 경우 성균관대에서 연세대로 이동하거나 서강대학교에서 연세대로 이동을 해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선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대부분 하위권 구간과 중위권 구간에서는 충원율이 대부분 10%, 높아봤자 20% 정도의 충원율이 나오고 있는 거고 충원율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는 상위 구간. 결국 인문계 상위권 대학은 하위 구간에서는 충원율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대학 중심에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웃 구간에 있는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 서울대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자연계에서 교차 지원을 해서 합격한 학생이라면 결국 자연계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인문계로 연세대를 선택할 것인가의 고민에 따라서 충원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자연계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은 대부분의 충원이 발생이 되는 구간이 상위 몇 개 학과 외에는 대부분의 학과에서 충원율이 10%, 20% 구간에 머무는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높은 구간이 상위 구간, 시스템 반도체가 160%, 디스플레이 융합이 100% 이렇게 발생이 되고요. 수학과도 68.7%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문 계열에 비해서 충원율이 높고 그리고 충원율이 발생이 되는 범위가 꽤나 길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위 학과에서도 충원율이 발생이 된다는 건데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연세대학교 자연계 상위 학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위 학과에서 원서를 쓸 때 하위 지점의 원서 지원을 잘 쓰지 않아요. 왜? 여기서는 결국은 뭐냐면 하위 대학의 상위 학과에서 상위 대학의 하위 학과로 원서를 쓰지 않는다. 왜? 상위권 대학일수록 대학과 학과의 선택에서 학과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높아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대학은 어느 학과든지 괜찮다. 붙어만 다오. 인서울이면 좋다. 이거고 인서울을 하게 되면 그때는 뭐냐면 대학의 70%, 학과의 30%를 줘요. 왜? 대학의 타이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앙대 이상으로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붙으려면 이 지점으로 들어와야 붙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불합격을 하더라도 하위 대학의 높은 학과에 합격을 한다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상위 구간서부터 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서부터가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인문기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인문기열인데 이 지점이 한양대학교 인문기열의 가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군.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인문기열의 가군은 전체적으로 약한 지점이죠.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가군에 있어요. 가군에. 그럼 연세대, 고려대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성균관대가 있어요. 성균관대. 성균관대가 나군이잖아요. 그렇죠? 나군에 성균관대가 있고 그럼 여기가 연세대, 고려대가 1번이라고 가정하면 성균관대가 2번. 그다음에 서강대가 있어요. 서강대가 여기 있으니까 서강대가 3번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서강대가 예전에는 충원율이 매우 높았어요. 그런데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면서 특히 서강대학교의 자연계열, 서강대는 인문계 자연계열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서강대학교의 교차 지원을 노려요. 교차 지원을 노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서강대는 도착점이 되는 거죠. 결국은 원래는 예전에는 서강대 인문계열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서강대를 쓰면서 연고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아졌지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치고 들어가는 지점이 되고 붙으면 다니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강대학교의 충원율이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은요. 그리고 성균관대 충원율이 높아지고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 되고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지점은 바로 어디서 들어오냐면 성균관대가 몇 번이냐면 성균관대가 다시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균관대를 다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지점이 한양대가 바로 여기서 한양대가 5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가군에서 들어오는 한양대학교는 6번이 되겠죠. 6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한양대학교는 연고대를 통해서 이동하는 지점으로 봤었을 때 6번째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대로 이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지점은 점수가 높은 학생들,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를 쓰는 지점이 아니죠. 당연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어디를 보냐면 나군을 보고 연고대로 이동하는 지점을 노릴 거예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연고대 아니면 제일 첫 번째로 짓는 지점이 바로 성균관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짓는 지점이 서강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 서강대를 바라보는 지점이 가군의 성균관대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를 쓸 수 있는 지점이 나군의 한양대이기 때문에 가군의 한양대학교는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역량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높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구간에서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대학에 대한 선호도,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동시에 높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한양대 자연계열
가군입니다. 한양대 자연계열 가군도 마찬가지로 아시는 것처럼 높은 지점이 절대로 아니죠. 자연계열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가군에 연고대가 있고 연고대를 중심으로 이동하면 나군에 무슨 학교가 있냐면 한양대학교가 있어요. 한양대가 있고 그 다음에 나군에 성균관대가 있겠죠. 나군에 성균관대가 있는데 자연계열은 연고대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 학교가 바로 한양대예요. 여기가 가장 많이 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여기가 3번이 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에 바로 성균관대가 있고 여기에 한양대가 있어요. 한양대. 그런데 한양대가 여기서는 몇 번째냐면 네 번째가 바로 한양대가 네 번째고 성균관대가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되겠죠. 지점적으로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 이 한양대학교 자연계는 한양대학교 가군의 인문계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우선순위가. 물론 한양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반드시 나군에 발을 딛고 나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지만 가군에 선택했다는 얘기는 연고대를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한양대에서 한양대 상위학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올해 아시는 것처럼 성균관대 이 가군이 약간 죽은 지점이잖아요. 그렇죠? 경쟁률이 낮고 선호도가 낮아요. 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성균관대학교 나군의 원서를 쓰고 연고대를 타겟팅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올해 성균관대학교 가군에 있는 학과들이 어디로 이동했다? 성균관대학교 나군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한양대학교와 경쟁을 통해서 이겨보겠다는 전략이겠죠. 이런 점들을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한양대학교 인문계열이 순위로 봤었을 때 7번 정도의 순위가 해당이 된다면 한양대학교 자연계는 순위로 봤었을 때 약 4등이 네 번째 순위. 네 번째 정도 순위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점수의 경쟁력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일단 대학으로 봐가지고는 한 중위권 정도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인문계열에서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높지 않죠. 일부 이렇게 충원율이 높은 구간은 빼고 전체적인 구간을 보면 대략적으로 50% 정도의 충원율을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간은 뭐냐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50% 구간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건국대학교에 원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좌우에서 아래에서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좌측에서도 들어오고 우측에서도 나가는 구조로 이 구조는 개방형 구조예요.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열려. 결국은 여기 건국대학교에서 원서를 쓰는 사람이 좌우로 이동 가능성이 높고 유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충원율이 전체적인 구간에서 일정에서 한 50% 정도 구간, 일부 학과에서 이렇게 높은 구간이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전체의 의미를 갖진 않고, 건국대학교 인문계열의 특징은 상위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과들이 일정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위 성적대 애들이 하위 구간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좌측에서도 들어오고 우측에서도 들어오는 전체적인 구간이 개방이 되어져 있는 구간이다. 이런 점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건국대학교 자연계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자연계열은 특히 공학계열은 선호도가 되게 높죠. 그렇죠? 건국대학교 상위 건국대학교 공학계열이 사실상 경희대보다도 더 높은 지점이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인문보다 건국대학교 자연계의 상위 공학계열은 훨씬 더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보고 있는 계용은 나군에 해당이 돼요. 나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대부분 상위 학과들은 가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지금 충원율이 높은 스마트 ICT 융합이라든가 스마트 운영체계 미래에너지 공학과는 전년도에는 다군에 있다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올해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열에서는 주로 상위 구간에서 충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하위학과, 식품, 육통, 산림, 조경, 식물자원, 동물과학이라든가 축산식품 같은 경우들은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이 낮다. 그만큼 이제 학과에 대한 선호도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인문계열은 대학 중심으로, 자연계열은 대학과 학과에 대한 선호도를 동시에 둔다. 제일 마지막에 하위학과에서는
자연계라도 무조건 붙고 보자고. 그 다음에 인서울이 넘어가는 중간 정도 지점에서는 대학 70, 학과 30. 중앙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50대 50 비율로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정도만 되더라도 대학에 대한 비중이 약 60, 학과의 비중이 40% 정도로 하위권 대학에 비해서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은 지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정도 보겠습니다. 국민대학 정도로 보면은 사실상 이 지점은 좌우가 다 뚫린 지점이에요. 그렇죠? 국민대를 들어오는 학생들이 국민대를 세종대에서 들어오고 숭실대들에서 광운대에서 들어오고 서울과학에서 다 뚫어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의 전체적인 구간에 충원율이 100% 이상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고 전체 구간에서 충원율이 비슷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유입 지점이 아래에서 위로만 들어오는 유입 지점이 아니라 좌우에서 상하에서 모두가 다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자연계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문계열, 자연계열도 지금 보시면 상위학과 자동차공학과가 190%의 충원율이고 밑에 보면 건설시스템, 경영정보, 바이오, 발효도 160% 정도의 충원율이 보여지고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학과의 선호도보다 대학의 선호도와 붙고 보자라고 하는 전략이 더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설시스템공학과다 그러면 건설시스템공학과가 자, 국민대의 건설시스템공학과가 선호도가 높을까? 아니면 연세대나 고려대의 건축의 선호도가 높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연대나 고대의 선호도가 높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는 건축보다는 당연히 어디에 선호도가 높겠습니까? 상위권 학과의 선호도가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학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학과 중심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학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대학의 선호도로 넘어가니까 학과가 다소 안 좋다 하더라도 결국 대학 선택에 따라서 몰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위 학과에서도 어떻게 되어진다?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진다. 이런 점을 우리가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일정하게 반영이 되어지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따라서 이동하는 경향과 대학과 학과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에 따라서 대학과 학과의 비중과 선호도가 다르고 또 상위권 대학과 하위권 대학에 따라서 학생들이 유입이 되어지는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꼭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연구가 사실은 추가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입시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퍼 리뷰에서는 이제 수시 합격 이후로 일부 예약을 취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식 컨설팅을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예약 문자 보내드려서 예약 접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